안녕하세요. 리치형 클래스의 이강철 시장입니다. 너무 내용만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시간도 많이 뺏기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시작하시죠.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스티브 잡스, 애플. 자, 여러분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컴퓨터공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분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 분야만 있는 줄 알고 자꾸 교과 활동보다는 실무 활동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활동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속이 탈 때가 있죠.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도 특기자 전형을 이용해서 선발을 하긴 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단순히 실무 활동만 집중하지 말고 뭘 먼저 해야 된다? 교과 활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컴퓨터공학과의 학습 제재들은 이래요. 진짜 많죠.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래픽스와 비전,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분산처리, 병렬처리 시스템까지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정도? 뭐 전자상거래 정도? 이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넓은 범위에서 컴퓨터공학과를 탐구해 본다면 조금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러한 컴퓨터공학과를 더 깊이 알 수 있으려면 제가 뭔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책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소개할 책은요, 존 맥코믹의 미래를 바꾼 9가지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순서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순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익숙한 개념들에 대해서도 검색 엔진, 네이버, 뭐 데이터 압축, 뭐 알집 이런 것들, 암호화, 오류 정정, 패턴 인식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자세하게 쉽게 소개하는 책이니까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김대식의 인간 대 기계라는 책입니다. 혁명적인 이 사진을 상징적으로 둔 책인데요. 여기 기계가 손을 들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한 모티브로 이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 직업을 고찰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는 사이트예요.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인데 정보화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여는 ICT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분석들이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겠죠. 왜냐하면 실제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전적인 학생들이라면 이런 분야를 연구해보고 보고서로 남긴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보올림피아드를 주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수상 실적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자주 들어보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공학 관련돼서 핵심 키워드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죠. 알고리즘이에요.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방법들이나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체계들을 말을 해요. 자, 근데 다른 얘기들은 됐는데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연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나요? 옛날 수학책에 나와있던 알고리즘과 순서대로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많아요. 그쵸?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다시 피드백을 줘보고 고쳐보고 네, 이러한 과정들을 적어내려가 보는 거, 정리해보는 것 자체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꿈꾼다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만 드립다 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키워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C++, C 언어, 그 다음에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동아리 활동으로 참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학교 동아리에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실습해보는 과정으로 동아리 과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진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언어만 배우는 건 대학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한 증명은 이러한 결과물이 나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먼저 관심 있어서 그냥 먼저 배워봤어요. 이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가르쳐 줄 건데 대학교에서. 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추천해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보고서나 연구 활동들 같은 거, 어떤 걸 조사해봤으면 좋겠는지, 동아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자, 4차 산업 관련된 거는 블록체인 기술. 여러분들 이걸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스마트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 생활과제잖아요. 이것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까지 조사해보는 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관해서 이 빅데이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딥러닝, 컴퓨터가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이 직접 학습하고 스스로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경지.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만 집어넣어줬더니 걔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들, 이것들이 딥러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거. 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 생활 속 기술 트렌드는 안면인식, 여러분들 핸드폰 안면인식 되죠.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해봤으면 좋겠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생겨요. 김포에 생기는데 이것들에 대한 미래 대안. 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대체현실에 대해서 이건 되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 혹은 이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해보기. 미래기술에 대해서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뇌전증, 치매, 파킨슨병 등 이제 뇌질환 관련돼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뇌 회로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대요. 왜냐면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컴퓨터 공학이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보는 거. 자, 이런 조사들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무럭무럭 멋있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학과로 돌아올지 예측해보면 좋겠고, 댓글로 나는 이 학과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올려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학과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